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남입니다. 비트코인은 3일 연속 25,500달러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상에서는 현재 50지수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노란색 점선이 위치한 19,600달러입니다. 19,600달러 부근은 2017년 상승장의 최고점이라는 중요성을 가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냐, 더 큰 하락이 나오냐가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이 파란색 최선이 위치한 23,000달러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그 이후로 추가 하락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거기까지도 상승하지 못하고 4시간 차트에서의 50 EMA 저항에 막혀 있다는 것은 현재 투자자들의 수심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노란색 추세선이 깨진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비트코인은 피보나치 그린존의 하단, 즉 0.382 라인의 저항을 맞고 하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단기 상승세를 타고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그린존 상단부인 0.5 라인을 뚫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당분간 비트코인은 초록색 최선, 노란색 점선, 그리고 하얀색 점선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추세를 형성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00달러를 중심으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며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승 관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를 형성하고 반등을 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거시경제와 크립토 투자에 대한 센티멘트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이런 식으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는 보기 힘든 조건입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적절히 대응해보시되 아무리 확률이 높다고 해도 투자 시장에는 100%는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때 스톡 투 플로우 분석 모델로 유명세를 탔던 플랜비는 지금 세상의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트윗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분석과 차트를 무료로 공유합니다. 누구에게도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중국 규제, 러시아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든 자산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투자 결정에 대해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군요. 그런데 최근 여기저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는 비탈릭 부테린이 갑자기 플랜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감각을 주는 금융 모델은 해롭고 그에 관해서 조롱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을 한 것인데요. 이더리움이 스톡 투 모델과 함께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비판에 가담하는 것도 그리 보기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비탈릭 부테린 또한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 만에 50%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고점 대비 최대 81%까지 하락했습니다. 비록 타임지에 이름을 올렸던 비탈릭 부테린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크립토 생태계를 위해 무엇이 최선일지 집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수많은 분석 모델이 존재하며 스톡 투 플로우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시장의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하는 분석 모델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어떤 단일 모델도 완벽히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희소성을 기반으로 자산의 가격을 수량화하며 주로 금이나 은괴 같은 금속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같은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서 플랜B가 대중화시킨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비트코인이 반감기에 의해 4년마다 약 10배의 수익률로 꾸준히 상승할 것을 예측하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맹점은 비트코인의 공급 측면만 고려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작년 동안 비트코인의 소유는 크게 성장한 것은 맞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 이후로 있었던 연준의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가 긴축으로 돌아가는 시점 이후로 전체 자산시장과 함께 비트코인 또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톡 투 플로우 모델 또한 현재 좋은 예측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만의 약점은 아닙니다. 미래를 확실히 보여주는 수정구슬 같은 건 없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나 기술적 분석이 투자에 도움을 주는 도구인 것은 맞지만 그러한 도구들은 결국 투자를 보조하는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보조지표들이 제공하는 예측과 맞게 갈 때는 흐름을 타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흐름이 끊기고 다른 양상을 보일 땐 자신만의 기준에 의거하여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른 투자 마인드와 합리적인 투자 원칙인 것입니다. 몇 가지 기사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6월 19일에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구스타보 페트로 당선인은 이전에 암호화폐 지지 성명을 하였던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정부와 기존 은행의 권력을 제거하고 그 권력을 사람들에게 이양해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님이 8월에 취임하시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네요. 핀볼드 기사입니다. 럭셔리 시계 브랜드 위블로가 암호화폐로 구매 가능한 한정 시계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딱 200개 한정이고요. 가격은 21,800달러라 비트코인 하나 정도면 살 수 있겠습니다. 위블로와 지난번 암호화폐 결제 및 NFT 시계를 발표했던 태고호요 모두 LVMH 그룹의 브랜드인데요. 자, 다음은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까요? 불가리, 티파니. 암호화폐 용처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축적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개 이상 갖고 있는 주소수는 계속해서 늘어 85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크립토 시장의 약세에도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65%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립토 전체 시총의 25%에 달하는데요. 리나시스는 이게 바로 페이퍼엔즈와 다이아몬드엔즈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퍼엔즈인 핑크도리는 약세장에선 오노우 팔아야 해 하며 팔고 강세장에선 지금이야 사야 해 하며 사는데 다이아몬드 엔진 노랭이는 가격에 상관없이 착착 계속해서 모아가네요. 결국 마지막 정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현재 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래로 내리꽂을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심을 잘 잡으시고 본인이 세운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